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원장 이지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회로이론 10장의 단자망의 파트에서 2단자망, 그 다음에 정저항 회로, 그 다음에 역회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얘기할 것이 이 단자망 이렇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자망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모르는 어떤 미지의 함수, 미지의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회로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는 저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이 회로가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단자를 두 개를 이렇게 뺍니다. 단자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 단자망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단자가 두 개가 더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 얘는 단자망이 되겠죠. 근데 이번 시간에는 두 개만 있는 이 단자망에 대해서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는 어떠한 회로가 있는지 우리가 모르고 여기에 V다라고 하는 전압을 한번 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V라고 하는 전압을 가하면 분명히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가 여기에 있는 회로에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르면 전압과 전류를 갖고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냐면 분명히 임피던스를 알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전류 I분의 전압 V이기 때문에 임피던스는 I분의 V라고 하는 식으로 우리가 여기 임피던스를 알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임피던스를 알면 얘는 어떠한 회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 회로를 해석하는 게 이 단자망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임피던스를 구성하는 게 뭐가 있겠죠? 하나는 저항이라는 게 있고요. 하나는 인덕턴스라는 게 있을 수 있겠고요. 하나는 정전 용량 C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단위를 보시게 되면 얘는 옴이고 얘는 헨리고 얘는 페럿 이렇게 돼 있죠. 자, 근데 얘를 옴의 단위로 바꾸면 우리는 어떻게 썼었죠? 얘는 그냥 R이다 라고 썼고요. 얘는 J 오메가 L이다 라고 썼고요. 얘는 J 오메가 C분의 1이다 라고 우리가 썼습니다. 그죠? 임피던스를 구성하는. 그래서 우리는 임피던스는 R 플러스 J 오메가 L, 마이너스 J 오메가 C분의 1 이런 식으로 썼겠죠. 자, 근데 여기에서는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여기에서 해석을 할 때는 우리는 오메가라고 하는 것은 2 파이 F로서 얘는 주파수 함수입니다. 그죠? 주파수의 함수이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J 오메가라고 하는 것을 S라고 치환할 겁니다. 이거는 라플라스의 함수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라플라스에 대해서 배울 거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하도록 하고 그냥 지금은 J 오메가라고 하는 주파수 함수를 그냥 S로 치환할 수 있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생각만 하시면 돼요. J 오메가는 S다 라고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그냥 R이다 라고 쓰시면 되고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쓰면 돼요? J 오메가가 S니까 그냥 얘는 SL이다 라고만 써주시면 돼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얘도 마찬가지로 J 오메가를 S로 바꾸면 그냥 SC분의 1이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I분의 V다. 이것을 우리가 S 함수로 나타내겠다. 그럼 S는 전류 IS분의 VS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럼 분모가 있고 분자가 있네요. 그죠? 그럼 얘를 써보니까 이런 꼴로 되겠다. 이렇게 S 함수니까 S 플러스 P1 S 플러스 P2 S 플러스 P3 이런 식으로 점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점점점점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얘는 S 플러스 G1 S 플러스 G2 S 플러스 G3 이렇게 쓸 수가 있겠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기 S에다가 마이너스 P1을 넣으면 얘가 0 되죠.
이게 0되죠. 0 곱하기 뭐뭐뭐. 그럼 얘는 0분의 뭐예요? 0분의 뭐. 그럼 얘는 뭐가 돼요? G가 무한대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다가 제가 S에다가 마이너스 G1 이렇게 넣어볼게요. 그럼 얘는 S에다가 마이너스 G1 넣으면 얘가 0 되죠. 0 곱하기 뭐뭐뭐뭐 해도 얘는 분자가 0이 돼요. 그럼 분자가 0이 되면 GS는 뭐가 돼요? 0 되죠. 그죠?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G, S를 0으로 만드는 값. 그럼 GS를 0으로 만들면 뭐가 된다고요? 분자가 0 된다고요. 그 분자를 0으로 만드는 S값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얘를 뭐라고 하냐면 얘를 0점 이렇게 얘기해요. 0으로 만든다. 0점. 그러면 GS를 무한대로 만드는 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무한대로 만들면 얘가 0분의 뭐가 돼야 되잖아요. 0분의 뭐. 그러면은 분모가 0이 되면 돼요. 분모 이퀄 0이 되면 GS가 무한대가 돼요. 그 S 값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얘를 우리는 극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임피던스가 0이다 라고 하는 의미는 뭐예요? 회로가 단락됐다 이런 얘기죠. 회로가 뭐라고요? 단락됐다. 다시 회로가 뭐라고요? 단락됐다. 그러면 얘가 무한대가 되면 임피던스가 무한대라는 얘기면 전류가 못 흐르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개방됐다. 맞아요? 단락 개방. 아 그러면 잘 보세요. 그 S값이 뭔데? 그죠? S값이. 근데 우리 S를 뭐라고 했어요? S값을 뭐라고 했다고요? J 오메가라고 했대요. 그럼 J 오메가가 뭐예요? J 2 파이 F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저 모르는 이 회로에서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임피던스를 0으로도 만들 수 있고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임피던스를 무한대로도 만들 수 있구나. 그렇죠? 그러한 주파수를 0점 또는 극점이다라고 할 수 있구나.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다. 아시겠죠? 주파수를 변화시켜서 우리가 이런 특성을 바꿀 수 있다.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험 문제에서는 0점이 얼마냐, 극점이 얼마냐, 아니면 0점이 그러니까 0점은 뭘 의미하냐? 회로의 단락. 극점은 무엇을 의미하냐? 회로의 개방.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온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럼 더 나아가서 자, 임피던스 GS는 IS분의 VS라고 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 우리가 모르는 이 회로가 어떠한 형태의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만약에 얘가 R, L, C 이러한 형태의 회로라면 간소화해서 이런 회로라면 R, L, C일 때 임피던스의 식은 어떻게 되겠어요? GS는 R 플러스 얘는 뭐예요? SL 플러스 얘는 SC분의 1. 이러한 형태로 나오는구나. 그렇죠?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이 폼을 아셔야 돼요. RLC가 직렬로 연결되어 있으면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의 형태가 나오겠구나.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고 볼게요. 얘는 3옴이고 얘는 4헬리다. 이렇게 써볼게요. 그러면 얘는 GS가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3 플러스 4S가 되는구나. 얘는 SL이라면서요. GS의 식이 4S 플러스 3이면 이런 회로구나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럼 만약에 얘는 지금 직렬이지만 RLC가 병렬로 돼 있을 때도 있겠죠. 자, 이런 식으로 병렬이 있다. 얘가 R, L, C가 이렇게 병렬로 연결되어 있을 때를 한번 보죠. 얘는 R이고요.
얘는 L이고요. 얘는 C예요. 그러면 얘는 R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SL이라고 쓰면 되고 얘는 SC분의 1이라고 쓰면 돼요. 그럼 병렬에서는 우리가 표현할 때 어떤 게 표현하기가 편해요? 어드미턴스를 표현하기 편하죠. 어드미턴스 Y는 YS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는 R분의 1 플러스 얘는 SL분의 1 플러스 얘는 SC분의 1 분의 1 이거잖아요.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그냥 SC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뭐예요? 임피던스. 그쵸? 임피던스는 어드미턴스분의 1이에요. 그럼 얘의 역수란 얘기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R분의 1 플러스 SL분의 1 플러스 SC분의 1 이러한 형태면 아 얘가 RLC 병렬로 되어 있는 회로구나 라고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알 수 있다. 그러면 다시 예를 들어 똑같이 이러한 병렬회로다 라고 했을 때 얘는 3옴이고 얘는 4헬리다 라고 하면 얘의 임피던스 식의 형태는 어떻게 되겠어요? 3분의 1 플러스 4S분의 1 분의 1 이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죠. 이게 되시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제를 한번 보죠. 예제. 자, 예제를 보시게 되면 자, 임피던스 GS의 함수가 S분의 5S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다. 그럼 얘는 어떠한 회로인지를 우리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럼 얘 식을 변형을 해야 돼요. 얘는 S분의 5S 플러스 S분의 3으로 분리해서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를 다시 쓰게 되면 5 플러스 자 S분의 3 이 3이라고 하는 것은 3분의 1분의 1로 쓸 수 있어요. 얘를 다시 쓰게 되면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3분의 1 S분의 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3분의 1분의 1은 3이잖아요. 그럼 얘는 모양이 이런 모양이네. R 플러스 SC분의 1 이런 모양이네. 그쵸? 그럼 얘는 R과 C의 직렬회로구나. 근데 R이 5옴이고 C 값이 3분의 1 회로시구나. 요 식을 갖고 얘가 이런 회로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어야 된다.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GS는 자, 두 번째 예제는 S의 제곱 플러스 15분의 3S라고 되어 있어요. 자, 요거는 어떠한 회로인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식을 간소화하기 위해서 자, 똑같이 얘를 3S분의 1로 위아래 똑같이 나눠 보도록 할게요. 똑같이 3S로 뭐 한다고요? 나누어 보자. 자, 이건 어떤 많이 해보면서 스킬이 필요한 거라서 자, 얘를 3S로 나누면 위에는 1 되고요. 자, 요걸 3S로 나누면 여기는 3S분의 S의 제곱 되고 여기는 3S분의 15 이렇게 돼요. 그럼 여기가 S가 하나 이렇게 없어져요. 그죠? 하나가 없어져요. 자, 여기는 3, 여기는 5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다시 적으면 위에는 1, 여기는 3분의 1 S 플러스 얘는 5분의 1 S분의 1 이렇게 되나요? 5라고 하는 거는 5분의 1분의 1로 쓸 수 있으니까. 그럼 얘 잘 보면 이런 모양이에요. 꼬리. 자, 얘는 1 SC 플러스 SL분의 1 이런 모양이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는 요걸 보고 요게 이제 C 값이구나.
요게 L 값이구나. 근데 얘가 무슨 형태예요? 병렬의 형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L과 C가 병렬로 된 이러한 회로구나. 이때 L은 5분의 1 헨리이고 C의 값은 3분의 1 페럿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회로를 찾을 수가 있겠다. 즉 여러분들이 이러한 식들을 자 직렬에서는 R 플러스 SL 플러스 SC분의 1의 꼴 형태로 변형을 하셔야 되고요. 병렬에서는 R분의 1 플러스 SL분의 1 플러스 SC분의 1 이러한 꼴로 변형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얘가 직렬회로인지 병렬회로인지 어떤 회로인지를 찾으실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문제의 출제가 되기 때문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저항회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저항회로. 자, 정저항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공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어떠한 임피던스에 저항도 있고 인덕턴스도 있고 정전 용량도 있는데 얘의 임피던스가 그냥 순수한 저항만의 회로가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회로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시면 R, L과 그 다음에 R, C 이러한 회로인데 자 보시면 얘는 R 똑같이 R입니다. 얘는 L, 얘는 C인데 얘의 임피던스가 R이 되는 조건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하나 R과 L의 병렬에 그 다음에 R과 C의 병렬에 얘를 직렬로 연결했을 때 마찬가지로 얘의 임피던스도 R이 되기 위한 조건 그게 정저항 회로가 됩니다. 그러면 결과만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면 R 이퀄 루트 C분의 L일 때 R 이퀄 C분의 L일 때 얘네들의 임피던스가 R이 된다 이거예요. 그게 즉 저항만으로 구성된 회로를 정저항 회로인데 그 조건이 R는 루트 C분의 L일 때 이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러한 식이 되더라 이거예요. 대부분 문제에서는 이 조건을 알면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증명 과정은 여러분들이 이해되시면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해가 되지 않으실 경우 그냥 저렇게 증명이 되는구나. 결과가 R은 루트 C분의 L일 때 정저항 회로가 된다라는 정도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둘 다 결과 내용은 똑같기 때문에 둘 중 하나에 대해서만 유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R이 있고요. L이 있고 R이 있고 C가 있습니다. 자, 얘는 R이고요. 자, 편의상 얘를 제가 G1이라고 쓰고 얘를 편의상 G2다라고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G1은 L이기 때문에 얘는 J 오메가 L이 될 것이고 G2는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유도 과정에서 조금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냥 G1, G2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와 얘가 지금 뭐예요? 병렬인 거죠? 병렬은 어떻게 해요? 더한 것분의 곱한 것보다 더한 것분의 곱한 것. 그럼 임피던스 G라고 하는 것은 전체 합성 임피던스는 두 개를 더한 것분, 두 개를 더하면 어떻게 돼요? 2R 플러스 G1 플러스 G2가 되겠죠? 두 개를 더하면 곱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R 플러스 G1과 곱 R 플러스 G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맞죠? 얘를 R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것을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 식에서 우리 여러분들 이런 거 있나요? 3분의 6은 2 이렇게 되나요? 3분의 6은 2. 그러면 얘는 3 곱하기 2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3분의 6은 2잖아요. 6은 얘 곱하기 얘잖아요. 그럼 얘는 얘 곱하기 얘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것은 요것의 곱으로 쓸 수 있다 이거예요. 요걸로. 맞죠? 그럼 그 식으로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자, 얘를 전개를 해볼게요. r제곱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G2R 얘랑 얘랑 곱하면 G1R 그래서 얘는 G1 플러스 G2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플러스 얘랑 얘랑 곱하면 G1, G2 그쵸? 그럼 이 노란색 얘는 얘랑 얘랑 곱하면 2R제곱 맞아요? 얘랑 얘네랑 곱하면 플러스 G1 플러스 G2의 R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얘랑 같네요. 없애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R제곱 여기 R 하나 뺄까요?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G1, G2는 R제곱이다 라는 식이 나오네요. R제곱은 G1, G2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쵸?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우리 G1은 뭐였어요? J, 오메가 L. J, 오메가 L. G2는 뭐였죠? J, 오메가 C분의 1. J, 오메가 C분의 1. 이렇게 되나요? 그럼 여기에서 얘가 없어지네. 이렇게. 맞죠? 그럼 여기에서 R제곱은 C분의 L이네. 결과적으로 R은 루트 C분의 L이 되네요. 그죠? 그럼 이 조건을 만족할 때 뭐가 된다? 정저항 회로가 되더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역회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회로를 한번 보죠. 역회로는 반대의 개념인데 그거에 대해서 잘 보시면 될 거예요. 자, 역회로 세 번째. 역회로는 여러분들이 두 가지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역회로는 뭐라고요? 반대. 뭐라고요? 반대. 직렬 연결의 반대가 뭐죠? 병렬 연결이에요. 그죠? 요거랑 자, 인덕턴스 L에 반대되는 개념은 뭐죠? 정전 용량 C. 요거예요. 요게 두 가지만 알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L을 요거에 반대되는 게 C구나. 그쵸? C구나. 그럼 얘를 편의상 제가 L0 이렇게 써볼게요. 그리고 얘를 C0 이렇게 적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가 서로 반대 개념이잖아요. 근데 자, 얘의 임피던스를 제가 G1이라고 쓰고요. 얘의 임피던스를 G2라고 써보도록 할게요. 그때 두 개를 곱한 게 G1 곱하기 G2를 곱한 게 어떠한 상수값 K의 제곱으로 나올 때 K의 제곱으로 나올 때 얘를 뭐라고 하냐면 이 두 개 G1과 G2는 서로 K에 관하여 역회로의 관계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K에 관하여 역회로의 관계이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G1은 얼마예요? J 오메가 L0. G2는 얼마예요? J 오메가 C0 분의 1. 그렇죠? 그럼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요? C0 분의 L0라고 쓸 수 있잖아요. 요게 K의 제곱이 되더라. 그렇죠? 이때 얘네 두 개를 뭐라고 이 조건을 만족할 때 얘는 K에 대해서 서로 역회로의 관계이다. 이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럼 조금 더 예를 하나 더 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이러한 회로가 있다라고 보도록 할게요. 자, 얘의 역회로를 만들 거예요. 제가 얘의 역회로를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얘는 지금 뭘로 연결돼 있어요? 직렬. 직렬의 반대가 뭐라고요? 병렬. 그럼 얘를 병렬로 이렇게 만들어요. 그죠? 자, L의 반대는 뭐라고요? C. 그죠? 요 C의 반대는 뭐라고요? L. 이렇게. 그러면 다시 L의 반대는 C.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맞죠? 자, C의 반대는 L.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L가 1번, 2번. 맞아요? 맞죠? 그러면 얘네 두 개가 서로 역회로의 관계란 얘기잖아요. 얘와 얘를 이렇게, 얘는 우리가 얘를 이렇게 했다는 얘기는 얘를 이렇게 역회로로 만들었다 이거잖아요. 맞아요? 역회로로 만들었다. 그러면 여기 보시면 여기 뭐예요? C분의 L은 K제곱이구나. 그럼 얘는 뭐예요? C1분의 L1은 그쵸? K제곱이라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C2분의 L2는 K제곱이다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이렇게 식을 성립한다 이거예요. 그럼 잘 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이런 문제가 나와요. 얘와 얘 값을 주고 얘를 구하라 이렇게 나온다고요. 다시 얘와 얘는 역회로이다. 다시 얘와 얘는 역회로이다. 얘와 얘를 주고 얘 값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다면 그럼 요 식에서 볼게요. 자, 분명히 얘가 같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그러면 크로스로 곱하면 같다는 얘기인가요? 이렇게? 우리 식의 분수식에서 이런 거 있죠. 1분의 2는 2분의 4라고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크로스로 곱하면 같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되네. 얘랑 곱한 거 L1, C2는 얘랑 곱한 거 L2, C2와 C1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어요. L1, C2는 L2, C1과 같다. 그죠? 이렇게 곱하면 L1, C2 이렇게 곱하면 L2, C1 이게 같다고요. 그럼 잘 보세요. L1, C2 얘 곱한 값은 L2, C1 얘 곱한 값과 같다. 그죠? 그럼 문제에서 얘를 주고 얘를 구하라라고 하면 쉽게 구할 수 있겠다. 그죠? 이해되세요? 자, 하나만 더 해보도록 할게요. 하나만. 역회로를 구하라. 뭐 이렇게 했을 때, 자, 만약에 얘는 이런 애로요. L, C. 얘의 역회로를 구하여라. 이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자, 얘를 편의상 얘를 L1, 얘를 L2, 얘를 C3, 그러니까 1번, 2번, 3번 이렇게 보자 이거. 얘에 대한 역회로를 만들면 자, 얘하고 얘는 직렬이죠. 얘와 얘는 직렬. 그럼 먼저 병렬부터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병렬. 얘와 얘는 직렬이니까 병렬. 그죠? L1은 C1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그죠? L1은 C1. 자, 얘 두 개가 병렬이죠? 그럼 얘를 어떻게 써요? 직렬로 쓸 수 있다고요. 직렬. L, C. 그죠? 근데 여기에서 보시면 L은 C로 쓸 수 있어요. C2. C는 L로 쓸 수 있다고요. L3. 얘를 이렇게 역회로를 만들 수 있다. 그럼 여기에서 성립하는 식 어떻게 되겠어요? 똑같이
C1분의 L1은 C2분의 L2는 C3분의 L3 K의 제곱으로 식을 세울 수 있다. 그러니까 역회로는 이 정도만 아시면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출제되는 것들을 다 풀이할 수가 있겠습니다.